만나서 반갑습니다. 고기 영역입니다. 오늘은 요리 컨텐츠가 아닌 발골 컨텐츠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제작된 영상은 발골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먹는 고기들이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발골을 할 때는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칼갈이봉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다리 발골을 시작할 건데, 가장 첫 번째인 장족 돌리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앞다리 장족은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족발을 만들 때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동글동글한 뼈가 만져집니다. 이때 칼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우선 칼등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뼈를 지나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시작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 최대한 전지 쪽으로 칼을 붙여서 내리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각도로 칼을 내려주시면 되고, 각도를 유지한 채 칼을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시작점으로 칼을 넣고 전지 쪽으로 최대한 칼을 붙여서 내려줍니다. 다음으로 반대쪽도 똑같은 각도로 칼을 내려주시고 한 바퀴 돌린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장족 돌리기 완료입니다. 돼지가 공장에 들어올 때는 이분도체, 즉 한 마리의 돼지를 목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가른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앞다리 부분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전각을 친다고 이야기하고, 장족을 돌리는 작업은 보통 이 전각을 칠 때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더 손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니족 자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족을 돌린 돼지로는 미니족을 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돼지가 한정적이고 어차피 제가 먹을 돼지이기 때문에 미니족 자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니족을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뒤로 자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보통 뒤로 자르고, 초보자분들도 처음에 하실 때는 앞으로 자르는 것보다 뒤로 자르시는 게 더 쉬우실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다리가 접히는 부위의 뒤를 만져보시면 이쪽에도 동글동글한 뼈가 만져집니다. 앞서 장족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뼈를 지나 움푹 들어가는 부위를 시작점으로 미니족을 잘라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일직선으로 자르는 게 아닌 약 10도가량 아래 방향으로 내려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르실 때 이 왼손은 미니족이 잘 떨어질 수 있게 아래로 누르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움푹 들어가는 부분에 칼을 놓고 10도가량 아래로 칼을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칼질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뼈를 타고 미니족이 분리될 거예요. 여기 뼈와 뼈가 분리된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하셨다면 시작점의 아랫부분에 칼을 놓고 쭉 당기시면 미니족 분리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갈비와 목뼈를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끼를 사용할 건데, 이쪽 부분에 도끼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 도끼질을 해야 되냐,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오돌뼈가 있습니다. 이 오돌뼈 부분을 정확하게 내려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되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도끼의 날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끼의 맨 윗부분 이 정도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도끼의 윗부분만 사용했기 때문에 목살이 다치지 않고 정말 이쁘게 분리가 됐습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알려드리자면, 통상적으로 도끼가 들어갈 때는 맨 위에 있는 뼈부터 아랫뼈 순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윗뼈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아랫뼈에만 도끼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쪽 부위가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도끼의 날은 이 정도만 사용하시고 윗뼈부터 아랫뼈 순서로 천천히 분리시키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육가공 공장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끼질을 두세 번 만에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보통 4-5번 정도로 끝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목뼈와 갈비의 이음새를 분리해줬으니 다음으로는 목뼈 빼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뼈를 뺄 때는 이쪽에 있는 살을 최대한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목뼈가 시작하는 부분에 칼을 놓고 당기면서 시작해줍니다. 당기다 보면 이렇게 뼈에 걸리게 돼요. 이때 칼을 반대로 돌려서 밀거나 당기면서 살을 분리시켜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쪽에 보이는 뼈 아래로 칼이 들어갈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칼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칼이 왔다면 칼을 수직으로 돌려서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 뼈는 옆에 있는 날개뼈와는 다르게 상당히 두툼합니다.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뼈가 끝나는 부분에서 칼을 수직으로 돌리고 그대로 올려줍니다. 다음으로 다시 칼을 눕힌 다음에 뼈를 타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칼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 칼을 수직으로 세우고 올려준 다음에 왼쪽 손으로는 날개뼈를 누르며 다시 눕히고 뼈를 타고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칼을 넣으시고 뼈를 타고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구조가 보이는데, 뼈를 타고 칼을 넣어주시고 다시 뼈를 타고 올려주시고 다시 뼈를 타고 바깥으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똑같이 뼈를 타고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 칼질을 여러 번 하시면 목살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면서 내려갑니다. 뼈 쪽에 칼을 대고 그대로 뼈를 타면서 천천히 쭉 내려주시면 손쉽게 분리가 되는데, 힘을 크게 주실 필요는 없어요. 목뼈가 끝나는 지점까지 내려주셨다면 목뼈를 반대로 돌려서 아까 분리했던 살이 붙지 않게 끊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뼈를 보시면 상당히 큰 뼈가 보여요. 보시는 것처럼 뼈 쪽으로 칼이 간다면 절대 분리가 안 되겠죠? 이쪽 부분은 뼈와 칼이 평행하도록 칼을 두시고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칼을 돌려주시면 되는데, 처음 하실 때는 어디까지 칼을 내린 다음에 돌려야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칼을 내릴 때 어디 부분에서 칼을 돌려야 되는지 감을 찾다 보면 금방 숙달되실 거예요. 자, 큰 뼈까지 분리를 하셨다면 나머지는 눈으로 쉽게 보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뼈를 타고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리한 뼈를 보시면 이쪽을 목뼈라 부르고 뒤쪽 부분은 등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갈비 분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갈비를 분리할 건데, 앞서 설명드렸던 발골 과정,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발골 과정 모두 하는 사람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누구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 길을 보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발골을 알려주시는 사수분이 계시다면 그 분들을 따라서 배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만약 혼자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 손에 맞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길만 잘 찾아갈 수 있게 숙달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갈비 들어갑니다. 저는 갈비를 분리할 때 반대쪽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왼쪽 다리 방향을 분리할 때는 여기 손잡이가 있는 부분을 들어서 진행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살이 이어지다가 끊기고 다시 살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여기 끊기는 부분에서 칼이 들어가면 되고, 옆을 보시면 하얀색 막이 보여요. 칼 시작점을 이쪽에 두시고 옆에 보이는 막 방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막을 찾아서 간다는 생각으로 분리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분리가 됐다면 아까 도끼로 끊어졌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업체마다 스펙이 다른데 목살과 갈비 사이에 소의 살치살과 같은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를 갈비 쪽에 붙이냐 목살 쪽에 붙이냐의 차이인데, 저는 갈비 쪽에 살치살이 최대한 붙지 않게 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뼈가 끝나는 부분에 칼을 놓고 이 갈비를 따라서 살을 분리해 줍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시 고기를 들고 나머지를 잘라줍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쪽 부위가 소로 따졌을 때 살치살이 되는 부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것도 업체마다 스펙이 다른데 전 이 정도까지만 잘라주겠습니다. 막을 따라서 쭉 가시다가 내가 원하는 크기로 끝매종을 해주시면 갈비 분리가 완료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은 목살 분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V자가 있는데 맨 아래에 칼을 두시고 살짝 칼을 당겨주시면 어느 순간 하얀색 막이 보입니다. 이 하얀색 막은 아래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힘을 크게 주실 필요 없이 칼 날만을 이용해서 막을 따라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부러 천천히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숙달이 되신다면 금방금방 분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쪽 부분에 부채뼈가 있어요. 목살 아래에 부채뼈가 있는데 견갑골이라고 하죠. 이 견갑골 위에 칼을 두시고 힘을 뺀 상태로 칼 날만을 이용해서 뼈를 타면서 내려줍니다.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칼질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번 칼이 들어가게 되면 목살에 칼집이 많이 생기게 돼요. 숙달을 하실 때는 최대한 칼이 많이 가지 않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칼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 목살 안쪽까지 칼집이 생길 수 있으니 칼을 목살과 평행하게 두시고 당기면서 분리시켜줍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부채뼈의 끝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직선으로 잘라준다는 생각으로 쭉 내려주시고 부채뼈의 끝 부분을 지나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목살 분리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이렇게 사선으로 틀면서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일직선으로 자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일직선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천천히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뒤에 천이 있으니까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목살 분리 완료입니다. 이제 장족과 전지를 분리할 거고 부채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쪽 부분이 장족을 돌린 부분인데 돌린 부분을 보시면 뼈가 보입니다. 손으로 잡은 이 부위에서는 나중에 항정살이 나오는데 항정살이 있는 방향으로 칼을 놓습니다. 다음으로 칼을 일직선이 아닌 45도로 위치해 주시고 칼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전지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칼 끝 부분만을 이용해서 진행해 줍니다. 칼을 45도로 위치해 주시고 뼈를 타고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 정도까지 뼈가 보인다면 칼을 일직선으로 세워서 나머지 살을 깔끔하게 분리한다는 생각으로 당겨줍니다. 반대쪽은 각도 상관없이 살이 깔끔히 분리될 수 있을 정도로 칼을 눕혀주시고 칼 끝만을 이용해 살을 분리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칼을 세워서 깔끔하게 분리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깔끔하게 분리된 게 보이시죠? 다음으로는 부채뼈 끝부분에 칼집을 한번 내줍니다. 이어서 부채뼈가 끝나는 부분을 시작점으로 사골 방향으로 칼을 최대한 눕혀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길을 내주신 다음에는 분리된 살을 잡고 칼 등으로 살을 밀어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잡아당기기만 해도 손쉽게 살이 분리가 됩니다. 이쪽 부분에는 원래 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여기까지 살을 열어주셨다면 아까 분리했던 장족뼈를 시작점으로 3자를 그리면서 길을 열어줄 거예요. 장족뼈를 타고 사골뼈를 지나서 부채뼈까지 살을 열어줄 거예요. 항상 칼 끝만 이용하셔야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전지가 다치기 때문에 칼 끝만 이용해서 이 정도까지 살을 분리시켜 줍니다. 다음으로는 상완골과 견갑골이 붙어있는 이 부분을 열어줄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쪽이 분리되는 지점인데 모르시겠다면 칼을 한번 가주세요.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다음에는 너무 깊지 않을 정도로 칼을 넣고 도가니 뼈를 끊어줍니다. 이때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전지가 많이 다치거나 장족이 바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로 잘라주셔야 돼요. 이어서 고기를 180도 돌려주시고 부채뼈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채뼈를 보시면 말 그대로 손잡이 부분은 얇고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넓어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넓고 이쪽은 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 살이 분리가 안 됐는데 여기도 칼끝만을 이용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부분 동작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 동작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채뼈의 목 부분에 살이 최대한 붙지 않게 아래쪽을 긁어주셔야 돼요. 이 방법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 나눠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한 번에 가는 편이지만 지금은 깔끔하고 쉽게 분리되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손은 부채뼈를 눌러주시고 부채뼈의 아랫부분에 칼을 놓으신 다음 뼈를 타고 긁어준다는 생각으로 목 부분까지 긁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부채뼈의 목까지 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긁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한 손으로 부채뼈의 목 부분을 잡고 반대쪽 손은 사고를 감싸진 다음에 부채뼈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이 부채뼈의 목 부분을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긁어주셔야 쉽게 당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겨지지 않는다면 목 부분에 살이 잘 제거가 되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어서 부채뼈를 이 정도까지 당기셨다면 아래 도마를 지지대 삼아서 끝까지 꺾어줍니다. 여기서 만약 오돌뼈를 사용하신다면 칼을 부채뼈에 최대한 붙여서 잘라주시면 되고 오돌뼈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함께 잘라주시면 됩니다. 부채뼈를 분리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 오돌뼈가 보입니다. 이 부분에 약간의 살을 붙여서 잘라주시면 시중에서 드시는 오돌뼈가 되는 거예요. 전 딱히 사용할 게 아니라서 대충 잘라주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시 고기를 돌려주시고 장족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 부분은 딱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칼 날만을 이용해서 나머지 살을 분리시켜준다는 생각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분리하셨다면 크게 봤을 때 모든 발골이 완료가 됩니다. 미니족, 목뼈, 갈비, 목살, 장족, 부채뼈, 오돌뼈, 전지, 그리고 아직 분리하지 않은 부위인 항정살이 있는데 이쪽 부위에서 항정살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항정살은 나머지 부위들을 손질하는 과정인 성형 과정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추후에 성형 과정을 다루는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보다 더 실력이 있으시고 평생 동안 육가공을 해오신 분들은 이 영상이 답답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상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의 취지는 발골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이며 더 나아가 저희가 평소에 먹는 고기들이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를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한 취지가 있으니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